안녕하세요, 식소남 미카엘입니다. 식섭. 가지치기, 은근히 가지치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가지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지 하고 있다가 뭐 계속 미뤄지는 거야. 원래 모든 일들 그렇죠. 미루다 보면 끝도 없이 미뤄지잖아. 그래갖고 그냥 모르겠다, 카메라 켜고 가지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그냥 무조건 카메라를 켰습니다. 가지치기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잠깐 생각을 딱 해봤는데, 이게 가지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 길이 있더라고. 뭔가 되게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또 이제 미학적으로 들어가고, 뭐 수영을 잡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초간단 단순 명료하게 딱 필요한 것들만 최소한으로 이야기하는,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되게 초간단 단순 명료, 그러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정확하게 중요하게 다뤄보자 했을 때는 2편, 3편이면은 딱 끝날 것 같은 거. 단락을 나눠야지. 그냥 한 편에 다 때려먹으면 또 이제 뭔 얘기지? 가끔 이제 여러분들 댓글 다시는 것들 보면 미카엘 영상 나 한 번 봤는데 다 머릿속에 안 들어가고 2번, 3번 반복해서 본다 그래 주시면 또 내가 또 조회수가 2-3배로 늘어나니까 좋긴 하지만 조회수에 내가 영혼을 팔았냐고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들 그냥 한 편 한 편 보시면서 딱딱딱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에 단락을 딱딱 나눠갖고 한 2편? 뭐 3편? 길어야 3편이면 뭐 되지 않을까? 뭐 싶은 생각으로, 그럼 중요한 부분만 딱딱딱 정리해서 한번 가지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떠들어 보려고. 그래서 일단은 속성반으로, 가지치기에 대한 속성반으로 영상들을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또 요즘 제가 가을을 타다 보니까 길게 얘기하기가 싫어. 이 미카엘이 보기에는 이렇게 야생식물처럼 생겼어도 은근 섬세한 고급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본적이면서 정말 중요한 핵심들만 딱딱딱 다뤄보고, 나중에 이제 또 가지치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고 더 쓸데없이 깊은 부분, 뭐 호르몬의 이동이라던가 그런 되게 디테일하고 변태적인 부분까지 알고 싶은 분들은 그때 추가로 보시라고 또 빡센 영상도 훗날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가지치기 마스터할 준비 되셨습니까? 한번 가볼게요. 가지치기는 말 그대로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근데 가지를 왜 칠까요? 우선 수형, 예뻐야죠. 실내 가드닝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식물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식물을 눈으로 보면서 그 눈으로 보는 그 아름다움, 그 내 식물만의 그 모습을 즐기는 것, 저는 그게 가장 큰 힐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고 유지해가는 것, 그런 게 가드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움은 중요한 거니까. 미카엘 네 얼굴이나 가드닝 해라, 뭐 방금 이 영상 보면서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 지금 들린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가지치기, 즉 전지죠. 전지는 이런 미적인 부분 때문에도 해요. 수형을 가꾸는 거죠. 전지를 잘 해줌으로써 식물의 수형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긴 곳은 자르고 마주난 곳 제거하고, 여기를 쳐서 저기를 살리고, 또는 여기를 쳐갖고 여기를 좀 더 풍성하게 가지를 유도하고, 뭐 등등등. 근데 전지 방법을 잘 모르고 그냥 막 잘랐다가는 수형은커녕 그냥 영영 떠나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식물을. 미적인 부분이고 뭐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존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미카엘도 좀 아껴줘. 존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실내 가드닝을 얘기하는 식물 토커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다 보면 너무 자라가지고 공간을 차지하거나 심지어 막 천장에 닿아서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죠. 전지는 이런 경우를 위해서도 합니다. 관리가 가능하게 유지 보수하는 개념이죠. 전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막 멋대로 계속 자라면 뭐 언젠가는 부동산 이슈로 식물을 퇴출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또한 전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그냥 막 자르면 오히려 자르면 자를수록 모양이 더 이상해지고 더 이상하게 뻗어갈 수도 있어. 그리고 잘 있던, 그렇게 잘 자라던 식물이 전지를 잘못해갖고 갑자기 죽어버릴 수도 있고. 또 생산성, 뭐 이런 것도 중요해. 꽃과 열매, 과수 농가도 그렇지만 우리 실내 가드닝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키우면서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식물 있죠. 혹은 꽃을 피우고 싶어서 꽃을 지기고 싶은 식물도 있죠. 그럴 때 이 전지를 잘 해줘야 열매도 잘 맺고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꽃도 더 많이 피우거나 혹은 더 탐스럽게 훌륭하게 피울 수 있다. 전지가, 뭐 과수원 농사 하시는 분들이나 꽃 화훼 농업 하시는 분들은 미카엘 네 말 맞아, 딱 이제 이해하실 거야. 너무도 다 잘 아시는 부분일 텐데, 전지가 없이는 그 농사가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꽃눈이랑 열매자리도 만들고 그걸 유도하고 또 선택하고 집중해야 훌륭한 열매를, 그리고 화려한 꽃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전지랑 생산량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지 외에도 뭐 식물 호르몬 이동을 위해
위에서 가지를 아래로 내렸다 올렸다 영양생장 거기서 생식생장으로 전환시키고 영양 공급 일조량 등등 이게 따지면 이제 끝도 없고 다양한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도 분명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오늘은 심화 코스가 아니고 최대한 쉽고 핵심만 전달하는 그런 날이니까 그런 것들은 다 패스하고, 솔직히 꽃 열매 관련해서만 찍어도 한 10편은 나온다 영상. 건강, 식물의 건강, 정확히 디테일하게는 광합성이랑 통풍을 위해서 전지를 합니다. 잎이나 가지가 너무 이렇게 밀도가 높을 때는 다른 잎이나 가지에 이렇게 가려져 갖고 빛을 못 보는 잎들이 생기게 돼요. 잎은 다 아시겠지만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그렇게 에너지를 만들고 그걸로 이 식물의 생명력이 이게 좋아지는 건데,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막 잎은 많은데 빛을 못 보는 잎들이 많다.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그 잎들이 에너지 생성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식물 몸체가 그 잎을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는 역할을 못하면서 그 잎을 유지해야 되니까 에너지만 사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네랄을 안 캐는 드론을 계속 뽑는 거지. 그러면 인구수 날리고 미네랄 날리고, 약간 자식농사로 치자면은 이 미카엘 같은 아들을 계속 낳는 거야. 얘가 돈은 안 벌어오고 유튜브인가 너튜브인가 이거 한다고 밥만 축 내고 유지비만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맞아 약간 지금 끄덕거리신 분 좀 계신 것 같아요. 아니지, 이 비유는 틀렸지, 이건 아니고. 어쨌건 이런 광합성을 못하는 잎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식물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전지를 해줘야 잎들이 빛도 골고루 받고 필요 없는 에너지 소비는 또 줄어드는 거고. 또 너무 빼곡하잖아? 그러면 통풍이 안 돼요. 식물들은 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처묵처묵하고 살잖아. 그 처묵처묵한 이산화탄소랑 또 빛이랑 콜라보 해갖고 이렇게 광합성 해갖고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낸단 말이지. 근데 통풍이 안 되면은 공기가 잘 지나다니지 못하니까 이산화탄소도 잘 못 먹고, 또 통풍이 안 되면 병충해에도 또 취약해지고 곰팡이나 벌레가 살기 좋아지니까. 따라서 적절한 전지를 해줘야, 내가 전쥐라고 하지 않았나 방금. 따라서 적절한 전지를 해줘야 식물이 오히려 더 잘 자랄 수 있다는 거. 근데 사실 이런 말 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안 해줘도 알아서 이게 빛 계속 못 보는 잎들은 저절로 이 식물이 떨고 막 시들어갖고 떨어뜨리고 말라 떨어지고, 통풍 안 돼갖고 안쪽 가지는 막 상해서 말라 비틀어지고. 어차피 자연에서 누가 전지해주냐고. 사실 식물이 그냥 알아서 다 잘 살긴 해. 그냥 멋대로 밀도 높게 엉망진창으로 자라도 그 안에서 썩고 떨어지기도 하면서도 또 살아있는 가지 살면서 알아서 그냥 살긴 해. 그치만 우리가 꼭 그렇게 극단적 서바이벌로 키울 필요는 없잖아, 식물. 그죠? 예쁘게 유지보수하면서 키우는 거지. 맞죠? 여튼 이런 이유에서 식물을 키울 때는 가지치기, 즉 전지를 해줘야 되는 거다. 쉽죠? 많은 분들이 그냥 가지치기, 전지는 그냥 식물 수영 만드는 이유, 그냥 이뻐 보이려고 그래서 하는 건 줄만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지치기를 왜 하는지, 식물을 키우려면 전지를 왜 알아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그냥 냅다 자르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정리하면 이러면 끝! 이러면서 이제 한 편 뚝딱 찍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왜 하는가 더라고. 알고 해야지. 해야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 식물이나 이 식물의 컨디션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와갖고 가지치기 해야지, 전지해야지 하면서 전지가위로 자르시는 건 비추드린다 말씀드렸다시피 냅둬도 사실상은 잘하니까. 그리고 이제 실행편 그렇게 넘어가면은 그때는 또 전지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따져서 해야 합니다. 바로 전지 전의 컨디션, 식물의 컨디션. 그러니까 전지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하면 식물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턱대고 잘랐다가 초록불로 보내버리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자르는 방법이겠죠.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자르는 방법이 있단 말이지. 잘 잘라야 전지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보통 모르고 그냥 잘못 잘랐다가 예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못생겨져. 건강해지려다가 되려 건강이 더 나빠져, 식물이. 오늘 짚어드린 전지를 하는 이유, 수형, 모양의 아름다움, 관리의 용이, 생산성, 꽃과 열매, 그리고 식물 자체의 건강, 광합성, 통풍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되려 반대로 못생겨지고 꽃이나 열매가 더 안 달리고 열매 망치고 건강도 해치고 이런 꼴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다음 편에서는 이 실행편, 전지 전에 식물의 컨디션, 그리고 자르는 방법, 그런 것들을 또 쉽고 겁나 편하게,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만 콕 집어가지고 떠들어 볼게요. 너무 체계적이다, 그지? 참고로 이전 편에서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을 상대로 펠라르고니움 알테르난스 씨앗 나눔을 제가 했었어요. 그것들 다 우체국 등기로 발송 완료했습니다. 여쭤봤는데 2-3일이면 들어간대. 아마 이 영상 올라왔을 때쯤이면 받아보지 않으셨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 원래 제가 그 전편에서 10분, 선착순 10분한테 씨앗을 나눔하겠다 했지만 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마음이 여리고 또 제가 워낙 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5분 추가해갖고 15분께 씨앗을 나눔을 했어요. 근데 당첨자분들 중에 총 15분 중에 13분만 제 답글을 보시고 이메일, 주소 사정
보내주셔가지고 그분들께만 씨앗을 보내드렸습니다. 제 답글을 안 보셨거나 이메일을 안 보내주신 분들은 아쉽게도 못 보내드렸어요. 뭐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또 하시면 되니까. 그럼 저는 다음 편에 전지를 이제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떠들러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고 멤버십 가입은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식소남 미카엘입니다. 식사업 가지치기 두 번째 편. 그건 그렇고 이거 보이십니까? 부감용이 지 멋대로 이렇게 막 자라네. 릴스를 잘 감아줘야 되는데 방치했더니 여기까지 자라네. 부감용도 같이 오늘 영상을 찍는 걸로. 어쨌건 가지치기 전편 보셨나요? 가지치기 즉 전지에 대해서 전편에서 전지를 해야 되는 이유, 왜 전지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근데 겁나 쉽고 간단하게 엄청 쉽게 떠들었죠.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전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셔야 돼요. 왜 하는지, 하면 뭐가 좋은지 그걸 알아야지 하지. 그냥 무턱대고 자르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가지치기 한다고 나도 가지치기 해야지 그냥 커졌네 그러면서 그냥 막 자르면 안 되잖아. 오늘은 전편에서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바로 전지를 해도 되는 식물의 상태예요. 그런 게 있다고? 그치, 아무거나 자르면 안 돼. 전지를 해도 되는 식물의 상태가 있어요. 가지치기 즉 전지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전지가 가능한 컨디션, 그리고 자르는 방법. 둘 중 하나로 잘못되면 그건 전지가 아니라 정지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끝나는 거야, 식물. 기본적으로 전지라고 하면 말이죠, 모든 나무 그리고 쌍떡잎 식물, 그런 애들의 가지 혹은 줄기를 잘라주는 걸 말합니다. 식물의 유지와 건강, 생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가지가 생기지 않는 식물은 전지를 하면 안 된다. 외떡잎 식물들 있죠, 흔한 요즘 집집마다 다 키우는 알보라든지 누구나 다 키우는 무푸대기라든지 그런 것들 말이죠. 그 외에도 야자류도 있죠. 다시 말해서 가지가 생기지 않는 식물은 가지치기를 하면 안 된다. 가지치기는 가지를 치는 거니까 가지가 있어야 가지를 쳐서 가지치기지, 안 그래? 가지치기 이런 설명 같은 것들 보셨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지가 딱 있는데 자르면 거기서 이제 2개 이상의 가지가 또 나온다. 그래갖고 풍성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잘라라. 그럼 2개, 3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된다. 근데 아니죠.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이런 설명만 듣고 따라서 이렇게 잘랐다가 잘못하면 괜히 모양만 이상해지고 괜히 건강하던 식물만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인 전지, 가지치기 전 컨디션이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식물이 체내 에너지가 충분해야만 2개 이상의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체내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 않아. 그럴 때 자르잖아? 그럼 자른 곳에서 다시 그냥 하나만 나와. 2개, 3개가 아니라 자른 곳 옆에서 다시 또 하나라고. 그럴 건 뭐하러 자르냔 말이야. 심지어 최악의 경우는 3가지가 안 나오고 그 잘린 가지가 말라서 죽어버려. 때문에 언제나 전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지 전 컨디션이다. 그렇다면은 그거 체크하는 방법을 또 알아볼까요? 식물이 세력이 왕성해. 식물 키우시다 보면은 쑥쑥 너무 많이 잘 자랄 때가 있잖아요. 그 성장이 탄력을 받을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전지의 적기다. 물론 이게 되게 당연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아직 내 식물이 잘 자라는 타이밍은 모르겠다. 아직 사와서 키워본 지 얼마 안 됐다. 그런 분들은 일단 우선 쑥쑥 자라게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 전지를 하고 자시고 할 때가 아니에요. 초심자분들은 굳이 전지,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대 급할 게 없어요, 가지치기는. 괜히 가지치기 잘못했다가 멀쩡한 식물 죽일 수도 있거든. 왜냐면 이 전지라는 게 식물한테 엄청 큰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일이거든.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감내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야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 가지치기라는 게. 식물의 세력이 좋고 왕성할 때 그런 시기에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식물한테 공급한 영양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빛과 온도, 즉 환경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식물 자체의 사이클에 의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 식물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 그럴 때는 전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식물이 그냥 냅둬도 자기가 지금 살려고 그 생명 유지 에너지를 막 올인하고 있는데 그 가지까지 잘라버리면 그 상처를 회복하는 데 쓸 에너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식물은 고사해버리는 거죠. 죽는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전지 가능할 때는 식물이 휴면에 딱 들어간 그 찰나입니다. 이거 지금 내가 올린 게 아니고 구감룡이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원래 여러분 구감룡 안 키워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죠? 이 덩굴이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막 움직여서 얼굴도 때리고 막 그냥 돌아다니고 해. 알려주지 말고, 사실 비밀인데. 어쨌든 식물이 휴면에 들어갔을 때 그 찰나가 오히려 전지하는 적기예요. 근데 이거는 보통 야외에서 키우고 있는, 노지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식물이거나 발코니 월동도 그렇고, 혹은 동형 화형이 뚜렷한 식물들,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을 하겠죠. 그런 애들은 이제 가을이 되거나 자기 휴면기가 되면은 낙엽을 떨구고 그 성장기 동안 열심히 만들어 오는 그 에너지를 체내에 꽉꽉 채워갖고 이렇게 눌러 담아서 갖고 있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휴면에 들어가는
월동을 하는 식물이라고 하면 그 겨울 동안에 모진 추위를 다 이겨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봄에 이게 새순을 딱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휴면 전에 몸속의 에너지, 양분을 최대로 축적을 합니다, 이 식물이. 그러면서 이제 불필요한 잎들 다 떨구고 별로 안 쓸만한 그런 얇은 가지 끝단도 다 떨궈버리죠. 에너지를 다 차단을 해요. 즉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 온몸을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이게 잠잘 준비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시기에 가지를 쳐줘도 얘가 잘 버텨. 이미 몸을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제 배를 이렇게 때린다 쳐, 딱 내 배를 빡 때린다 쳐. 근데 갑자기 내 배를 빡 치면은 제가 마탱이가 가겠죠. 근데 제가 배에 힘을 딱 줘, 이렇게 준비를 딱 해. 그리고 빡 때리면 내가 참아낸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성장을 하게 되는 봄이 오면 그렇게 한가득 저장해 놓은 그 에너지로 폭발적으로 다시 성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잘린 가지들의 옆에 있는 눈들에서 이제 새순을 막 틔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과수원 농가분들이나 이렇게 수목 나무들 관리하시는 분들 전지 시기엔 보통 가을에도 많이들 칩니다.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성장이 왕성할 때 치거나. 근데 이 역시도 내 식물이 휴면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상태가 안 좋아서 시드는 건지 그런 게 이제 구분이 안 된다, 데려가서 키운 지 얼마 안 됐다, 그러시는 분들은 지금 가지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일단은 내 식물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먼저 가지시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 가지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지치기는 절대 급하지 않으니까 비추합니다. 이 때문에 제가 초심자분들한테 무턱대고 가지치기, 전지를 하시라는 말씀을 안 드려요. 혹은 내가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줬을 때 그 식물의 상태를 보고, 지인의 식물이건 뭐 사진을 보고 얘가 지금 세력이 좋구나, 뭐 여러 가지 상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때 여기를 이렇게 치셔라, 저렇게 잘라라, 뭐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경우는 있지만, 웬만하면 초심자분들은 무턱대고 데리고 온 거를 예쁘게 만들겠다고 가지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뭐 외목대 만들고 싶어요, 풍성하게 만들고 싶어요, 뭐 뚱뚱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신다고 이제 무작정 그냥 식물 잘라놓고 가지치기 해놓고 뭐 이제 그 식물이 영영 돌아오지 않거나, 혹은 잘라도 계속 2개, 3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만, 자른 자리에서 하나, 자른 자리에서 하나 이렇게만 나와가지고 오히려 모양만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식물의 상태, 즉 전지를 할 컨디션이 되는 식물만 전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식물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잘 키우고 그렇게 성장 잘하게, 그런 건 어떻게 함? 뭘 어떻게 해? 식선한 미카엘 채널 정주행하는 거지. 첫 편부터 그냥 내가 관심이 있건 없건 보는 거지. 거기에 그 주제와 상관없을 정도로 디테일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거나 키우는 팁, 이런 것들이 다 깨알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정주행 하시면서 내 식물에 적용도 해보고 그렇게 관리하다 보면은 어느덧 뭐 식물 건강하게 쑥쑥 자라는 건 뭐 일도 아니죠. 이미 가능케 돼 있다고. 분갈이 하는 법, 뭐 흙조합, 흙 쓰는 법, 물 주는 방법, 비료 공급, 뭐 빛과 습도, 식물의 병충해, 식물이 물을 먹는 원리 등등등 뭐 다 있죠. 제 채널 영상들. 전지하는 방법들 그냥 찾아서 따라하시다가 혹여 아끼는 식물을 초록별로 보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를 자르느냐, 어떻게 자르느냐, 뭘로 자르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로 전지를 해도 되는 상태인가 라는 겁니다. 제가 대충 블로그나 뭐 유튜브들도 조금 찾아보긴 했는데 이런 중요한 생사가 걸린 이런 문제보다는 단순하게 여기를 잘라라, 요걸로 잘라라, 그런 류의 정보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미카엘은 언제나 좀 더 중요한 것들을 떠들고 싶어하는 그런 식물 토크 유튜버니까 뭐 자르는 방법이나 위치, 그런 것보다 그 원리, 전편에서 말씀드렸죠.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도 되는, 왜냐면 식물이 죽으면 안 되니까, 죽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전지 전에 고려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편 한 편 분량을 그래도 할애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핵심을 다 이해하신 뒤에 자르는 방법과 수영의 예측,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떠들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땡큐. 그리고 구독해주신 분 완전 환영. 그리고 멤버십 회원가입은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식선한 미카엘입니다. 식사업. 오늘은 이전 편에서 가지치기를 왜 하는지, 그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가지치기를 해도 되는 상태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그 방법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그냥 막 전지를 했다가는 식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전 두 편을 꼭 필히 시청을 하시고 이해를 하신 후에 이번 편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잘 가지치기를 해서 뭐 이쁜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뭐해, 죽으면 끝인데. 오늘 그러면 어떻게 자르는가,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진짜 완전 초간단, 울트라 개꿀 명료하게 딱 떠들고 딱 사라질게요. 너무 간단해갖고 놀래지 마세요. 약간 심장 약하신 분들 너무 간단해갖고 막 놀래갖고 이렇게 쓰러지실 수 있다고. 너무 간단해서 놀래실까봐 나 지금 걱정이 돼요. 약간 어떡하지? 그냥 영상을 찍지 말까? 약간
거두절미하고 자르는 방법 바로 떠들어 볼게요. 가지치기에서 가지를 자를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잘라도 되는 부분인가입니다. 줄기나 가지를 보면 눈이라는 게 존재해요. 잎이나 가지가 나오는 자리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 눈자리에서 새로운 잎과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눈은 사실상 식물이 살아오면서 그 잎을 냈던 자리예요. 혹은 가지가 났다가 뭐 말라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혹은 또 부자연스럽게 잎이 나왔다가 이렇게 지고 떨어진 그런 흔적이에요. 그 외에도 가지 끝단에 새롭게 자라나는 부분, 여기를 생장점이라고도 부르죠. 이 생장점도 눈입니다. 요건 끝눈이라고도 부르고, 보통 이제 정아라고 불러요. 옆쪽에 돋는 눈은 츠가라고 부르고 견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잘 안 보여도 식물의 껍질 속에 숨어있는 자마, 그러니까 잠보가도 있어요. 추가로 부정아라는 놈도 있는데, 원래는 눈이 없는 자리인데 이 식물이 상처를 입잖아? 그럼 그 유상조직이나 형성층 근처에서 랜덤하게 발생해. 때문에 아흔, 그러니까 눈자리가 안 보여요. 원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절대적인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눈자리가 없어도 부정화가 발생해서 잎이나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전지를 할 때 알고 하는 사람이랑 모르고 하는 사람은 이 자르는 위치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눈에 대해서 이제 알았죠. 그 눈자리를 보고 그 눈에 바로 위를 잘라주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이렇게 가지가 막 뻗었으니까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막 자르는 게 아니라, 너무 길어졌다고 긴 곳을 이렇게 자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자를 때 그 눈의 위치를 보고 그 눈에 바로 위를 잘라준다. 왜냐면 눈에서 잎이나 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새로운 가지가 뻗을 걸 생각하고 자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른 곳, 그 자른 곳 바로 아래에 있는 첫 눈에서 가지나 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르기 전에 눈의 방향을 보고 잘라야 나중에 그 방향으로 가지를 뻗게 수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오른쪽으로 뻗게 하고 싶으면은 오른쪽 눈을 남기고 그 위를 바로 치는 거지.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눈에서 나오니까 오른쪽으로 가지가 뻗어나가겠지. 반대로 뭐 왼쪽으로 가지를 뻗고 싶으면은 왼쪽 눈을 살리고 바로 그 위를 자르는 거야. 그러면 왼쪽 눈에서 가지가 뻗어서 수영을 이루겠죠. 그것까지 생각하고 눈의 위치를 봐가면서 내가 어느 쪽으로 뻗을 것이냐, 가지를, 그것까지 생각해서 자르는 게 이 전지의 핵심입니다. 끝! 너무 쉽죠? 너무 초간단해갖고 약간 지금 놀래서 약간 쓰러진 분들 두세 명, 이렇게 깔끔 명령 울트라 초 편하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근데 여기서 2%의 그 디테일을 살려야 우리 친한 식소남 채널의 구독자, 진정한 식물 변태 아니겠습니까? 그건 바로 눈이랑 그 자르는 면 사이의 간격, 거기서 이제 디테일이 나오는 거죠. 그 간격을 신경 써주는 거예요. 눈자리 위라고 그냥 대충 길게 남겨두면 요런거리 돼요. 지저분하고 못났죠. 이거 어차피 윗부분은 죽는 거야. 어차피 말라. 때문에 5mm 정도, 눈에서 5mm 정도 남겨서 잘라주는 게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는 거야. 적당히 짧죠. 요러니까 이게 나중에 마르면서 여기가 좀 더 들어가, 살짝 수축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가 대각선으로 타고 올라간 듯한, 내가 이걸 잘라서 자른 티를 내지 않고 가지 자체가 그렇게 뻗어나간 것처럼 모습을 보이게 할 수 있다. 요 작은 2%가 이제 명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지를 해놓은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농사의 접근으로 자른 건지, 분재 등 이런 미학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자른 건지, 그런 가드너인지, 요거를 이제 그 장르의 차이를 알 수가 있죠. 사실 농사 짓고 그냥 열매나 꽃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무의 수영 처음에 왜 자르는지 전지의 이유 말씀드렸죠. 그런 것 중에 농업과 우리 생산, 그리고 식물의 건강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전지를 한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까지는 신경을 안 쓰죠. 그냥 그에 맞게 쳐주면 돼요. 많은 부분 자르고, 가지를 더 뻗어야 될 부분을 신경 써서 자르고, 뭐 이런 거지. 굳이 요 자르는 눈과 자른 면의 거리 이런 것까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쓸 필요가 없지. 뭐 아름다우려고 키우는 게 아니잖아. 그치만 이 미적으로 우리는 사실 실내 가드너들은 농사하기보다는 우리는 아름다운 미적 즐김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잘려나간 찌끄레기들이 이렇게 붙어있지 않게 적당하게 5mm 정도, 너무 짧으면 그 눈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 눈에서 5mm 정도 여유를 주고 최대한 짧게 잘라주는 게 그게 디테일이다. 그리고 아름답다. 가지가 뻗었을 때 자연스럽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라놓은 걸 보면 알 수 있어. 어떤 스타일로 자른 건지, 이 사람이 어떤 접근인지, 혹은 전지, 전정에 대해서, 수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그런 걸 바로 알 수 있다. 아무데나 자르는 게 아니다. 자르는 방법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목적에 따라서 시전을 하시면 됩니다. 총 3편에 걸쳐서 이렇게 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건 다 알게 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의 수영을 생각하면서 전지를 할 때는 두 가지 목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성하게 뻗어나갈 목적이랑 기세를 줄이는 목적. 풍성하게 하고 싶을 땐 그 눈자리를 염두에 둬갖고 뻗어나가도록 쳐주면 되겠죠. 반대로 밀도가 너무 높은 구역은 그 눈자리까지 다 제거해서 쳐주면 되는 거예요. 뻗어나갈 걸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최대한 얕게, 바트게 잘라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관리하면서 뻗어나갈 땐 길러주고, 죽여야 할 곳은 꾸준히 쳐주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가시는 게 가드닝이고 수영잡기입니다. 이제 원리를 알게 됐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풍성하게도 뻗어나가게도 줄이게도.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가 아니라 항상 원리가 중요하니까.
원리를 알면 이제 내게 되니까. 이런 가지치기, 즉 전지를 할 때 한 번에 너무 많이 쳐내면은 식물 세력이 약해져서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주의할 점입니다. 이 식물이 잘려나간 곳을 아물게 하려고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데 이전 편에서 말씀드렸죠. 잎이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든단 말이지. 때문에 전체 잎의 3분의 1 이상 에너지를 만들 것들을 남겨둬야 식물이 견디기가 훨씬 좋습니다. 무리 없이 견뎌낼 수 있어. 보통 전체 비율에서 절반 이상을 쳐내는 걸 갖다가 강전정이라고 해요. 세게 전정을 하는 거지. 그 강전정은 자칫 식물이 쇠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서 말씀드린 식물의 그 컨디션, 전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지를 하기 좋은 전지에 적합한 컨디션인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세력만 좋으면 목대 절반을 쳐도 그 주변에서 새순 틔우고 잘 자랍니다. 여튼 원리는 그래요. 에너지를 만드는 잎의 존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상처보다 부족할 경우 에너지를 소비하다가 고갈돼가지고 그 비율이 안 맞게 되면 chen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결국 식물은 고사한다는 거, 죽는다는 거. 그래서 전편에서 말씀드린 식물의 컨디션을 파악하는 거, 그 단계, 그게 전지 전에 꼭 선행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업로드 순서도 그렇게 한 겁니다. 전지 전에 그게 더 중요하니까. 추가로 전지 후에 잘린 부분, 그 잘려진 단면에 상처 보호제를 발라주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덧붙이자면 커뮤니티나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잘린 부분에 꼼꼼히 발라줘야 된다 하는 쪽이랑 상처 보호제는 오히려 식물한테 독이다, 안 좋다, 쓰지 말라 하는 쪽으로 나뉘더라고요. 극단적으로 갈리더라고 의견이.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간단하게만 짚어보자면 바르는 쪽이 좋습니다. 다만 그렇게 굵지 않은 가지를 쳤을 경우, 즉 단면이 그렇게 넓지 않다, 크지 않다 하면은 안 바르고 저절로 아물게 두는 거,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이렇게 없는데 제 경우 1cm에서 2cm, 1, 2cm 이상일 경우에 저는 발라줍니다. 그 이하는 그냥 놔두고. 이게 자른 면적이 작고 좁으면 금방 마르거든. 마르면서 빠르게 이게 아무는 단계로 들어가. 셀룰로스가 어떻고 뭐 이것까지 하면 좀 투머치고, 어쨌건 단면이 좁고 작으면, 그러니까 얇은 가지를 잘랐을 때는 여기가 빨리 마르고 빨리 아문다. 근데 면적이 크면 클수록 이게 빨리 못 마릅니다. 그리고 빨리 못 마른 상태로 오랫동안 상처 부위가 드러나 있죠. 심지어 단면이 크면 클수록 이게 마르면서 서서히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내부의 수분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수영에도 문제가 생기죠. 두꺼운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기 싫어. 몸통에 있는 그 두꺼운 가지를 쳐냈어. 내가 쳐내면 깔끔하게 쳐낸 거 같잖아. 그리고 내비두잖아. 그러면 이게 마르면서 그 안쪽이 파고 들어가. 움푹 파인단 말이야. 갈라지기도 하고. 또한 해충이나 병원균이 침투하기도 훨씬 좋죠. 드러난 상처가 넓으니까. 우리 이렇게 깨끗한 것 같아도 이 공기 중에도 항상 식물한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곰팡이나 포자, 균, 이런 것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식물들이 모두 병에 걸리진 않죠. 식물체에 상처가 발생하면, 보호막이 깨지면 그때 그곳으로 해충이나 병균이 침입해가지고 식물이 병에 걸리고 심하면 죽고 그런 거예요. 다 분갈이 때도 뿌리를 자르면서 그때 상처가 나면, 밑둥에 상처가 나면 등등등 상처가 났을 때 보호막이 깨지면서 병균이 침투하는 거지, 멀쩡할 때는 웬만한 공기 중에 있는 균이나 포자, 해충들이 타격을 입히지 못하도록 식물들로 자체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도 상처 나면 거기 빨리 상처 소독하고 밴드도 붙여주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상처가 났을 때 글로 균이 감염되고 덧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식물도 자르는 순간 그곳에는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단면이 작을 때는 빨리 마르고 아물면서 상처가 보호가 되고 코팅이 되지만, 상처 부위가 넓다, 자른 단면이 크다 할 때는 아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분도 빠져나가고 글로 침투하기 좋기 때문에 단면이 넓을 때는 거기를 인위적으로 덮어서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수목 상처 보호제 종류도 되게 다양한데 오늘 그것까지 다루기에는 너무 투머치고 너무 방대하고, 원리적으로 전지 후에 상처 부위, 그러니까 자른 단면, 그 단면이 클 경우는 2cm 이상일 경우에는 상처 보호제, 수목 상처 보호제를 얇게,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얇게 발라주면 그 상처 부위를 코팅해줘서 물리적으로 외부로의 그런 병균이나 해충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 물리적으로 막는 겁니다. 침투를. 이미 뭐 이거 제 개인 주장이라기보다는 분재 쪽에서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뭐 농사 짓는 분들도 필요에 따라서 많이들 쓰고 있죠. 나무들 특히 관리하시는 분들.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면의 건조로 인해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수축되는 거, 그것도 이 수목 상처 보호제가 막아줍니다. 수분을 계속 잡아주고 있거든. 그러면 과하게 건조되거나 수영이 뒤틀리는 것도 예방되죠. 종류에 따라서 상처 보호제 중에는 캘러스 형성을 돕는 것도 있고 캘러스 형성을 유도한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상처 보호제를 도포했을 때 적당한 수분을 유지해줬을 때, 그리고 빠르게 아물게 해주고, 심지어 항균, 살균, 살충 성분이 들어간 상처 보호제도 있습니다. 뭐 나중에 수목 상처 보호제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뭐 추천하거나 다룰 날도 있겠죠. 그러니까 구독을 해놓으셔야 그런 것도 다 보실 수 있다는 거 놓치지 않고. 그럼 이제 여러분 가지치기에 대해서 원리도 다 아셨고 중요한 부분들은 다 짚어드린 것 같으니까는 가지치기 할 때 잘 참고하셔서 예쁜 가드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번에 좀 더 도움되는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혹은 뻘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